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제는 우는 아이를 안아서 달랬고 오늘은 조금 기다려보기도 하고 내일은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기도 하죠. 이렇게 매일 다른 방법을 써보지만 어떤 날은 잘 통하고 어떤 날들은 더 힘든 날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혼란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부모인 나조차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육아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 넷을 돌보며 육아를 하고 있는 아빠 일산파파입니다. 육아를 할 때 내가 이 육아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책을 읽고 검색도 해보지만 아이 앞에만 서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순간들이 계속 오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여전히 막막합니다. 첫째와 세 쌍둥이의 주 양육자로 근 2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잘하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원리가 있어야 육아를 보다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육아를 하면서 깨달은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은 퇴근하고 한두 시간 육아를 합니다. 그때 기저귀를 갈 때도 이게 맞나? 아이가 울면 이게 배고픈 건지 졸린 건지에 대해서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엄마는 아이와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아이와 점점 멀어지고 뒤처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정답을 찾으려고 자꾸 애쓰다 보니까 실수가 두려워지다 보니까 육아에서 멀어지는 현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실수를 하더라도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하려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고민하는 태도를 계속 갖는 겁니다.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편안하게 해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책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면서 아내와 우리만의 육아를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정답은 없지만 육아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육아는 잘하는 것보다 존재가 먼저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빠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기억보다 아이와 함께한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밥을 먹여줄 때 흘릴 수도 있고 잠을 재우다가 먼저 잠들 수도 있고 책을 읽어주다가 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이는 아빠가 실수했던, 잘했던 순간보다 아이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육아는 잘하려는 마음보다 실수하지만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육아에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신생아 육아를 해보면 알겠지만 아이는 먹고 자고 놀고 이 3가지의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알면 지금 이 울음은 졸음이구나, 아니면 배고픔의 울음이구나, 아니면 기저귀가 불편하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고 그에 맞게끔 내가 행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육아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이런 아이의 패턴은 단순한 스케줄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감을 지켜주는 기준과 같습니다. 아빠가 육아를 참여할 때 무엇보다 이 패턴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변수를 만들지 말자.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육아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아빠입니다. 평소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일정한 패턴과 루틴대로 하루를 이끌어갔다면 아빠가 하루 또는 반나절 아이를 맡게 되면 좋은 마음으로 뭔가 특별한 걸 더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영상을 보여주고 간식으로 꼬셔서 준비를 시키기도 하죠. 그 하루는 편하고 즐거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엄마는 다시 일상으로 그것을 돌리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아침의 모습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세면과 세족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 식사를 하고 어린이집에 갑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간식을 주지도 않고 아이가 원하는 영상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닌 아침에 이 4명을 등원을 준비시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간식으로 유혹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편안한 방법으로 등원을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조건이 붙게 되면 아이는 그 조건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기준이 되어버리면 다시 일상에서 육아를 해야 되는 저와 또는 엄마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시 일정한 조건 없이 돌아갔던 일정한 패턴과 리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실랑이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듬을 깨지 않고 만들어진 리듬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는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육아는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 중요하지만 그 변수를 만들지 않더라도 육아는 변합니다. 뭔가 익숙해지려고 하면 계속 변해요. 특히 신생아 때는 매우 그 변화가 빠릅니다. 모유나 분유를 먹던 아이가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에서 일반식으로 넘어가고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낮잠의 양도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이가 발달과 성장에 맞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이와 함께하지 못하는 아빠일수록 이러한 변화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태도도 중요하고 아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수유의 양과 시간이 줄어들었거나 낮잠 시간이 변화하면서 오는 아이의 리듬의 변화에 대해서 아내와 자주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 변경된 패턴과 리듬을 서로 공유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관찰하다 보면 아이의 다음 단계도 미리 준비할 수가 있고 그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육아는 정체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오늘도 같은 육아를 하되 매일 새롭게 관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5가지 육아 원리를 꼭 실천해서 육아를 보다 쉽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